그날 저녁, 서울의 좁은 아파트에서 가족 만찬이 열렸다. 나는 26살의 김지은, 늘 배경처럼 존재하는 나였다. 부모님은 잔을 들어 올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성공한 아들에게 건배. 그들의 시선은 오빠 김민준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자만에 찬 미소가 빛났다. 그러자 어머니가 나를 보며 날카로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계속 노력하는 딸에게도 그 말투에는 연민이 흘러넘쳤다. 테이블 주위에서 웃음소리가 퍼졌다. 오빠는 뒤로 기대며 시계를 번뜩이게 했고 그 빛마저 나를 조롱하는 듯 했다. 나는 포크를 쥐고 입을 다물었다. 목이 메어오면서도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방 안은 수다와 포크 소리로 가득 찼다. 그때 할머니가 일어났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모든 시선이 쏟아졌다. 할머니는 웃지도 주저하지도 않았다. 나이에도 불구하고 눈빛은 맹렬했다. 그럼 나는 박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과 식사하겠네. 그녀의 목소리는 안정되게 공기를 가르며 퍼졌다. 테이블 위에 침묵이 쏟아졌다. 부모님은 잔을 든 채 얼어붙었고 오빠의 미소가 사라졌다. 할머니는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차 걸어와 내 옆에 앉았다. 그녀의 손이 내 손 위에 놓였다. 따뜻하고 흔들림 없었다. 너는 그들의 칭찬이 필요 없어. 지은아, 그녀는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속삭였다. 내 안에서 무언가 변했다. 분노가 아니라 반항의 불꽃이었다. 그들은 전에 웃었지만 그날 밤 나는 다시는 그들이 웃지 못하게 하겠다고 결심했다. 일주일 후 나는 배낭을 챙겨 서울의 눈 쌓인 거리로 나섰다. 아파트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그 소리는 수년간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산삶의 마침표를 찍는 듯 했다. 어머니 정숙의 말, 계속 노력하는 딸이라고 부르며 아버지 태호가 손님들과 함께 웃던 기억이 머릿속에 불타올랐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럴 수 없었다. 발자국이 얼어붙은 보도에 찍힐 때마다 나는 말로가 아닌 행동으로 그들을 증명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다. 나는 서울의 구석진 편의점 위 작은 원룸을 찾았다. 난방기가 밤새 씩씩 소리를 내고 벽에서 오래된 커피 냄새가 났다. 월세는 50만 원.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액수였다. 하지만 서명했다. 저축은 2개월치밖에 안 됐고 프리랜서 코딩 작업은 쏟아지지 않았다. 그래도 창가에 책상을 놓고 희미한 불빛 속에서 노트북을 켰다. 나는 항상 무언가를 만드는 걸 좋아했다. 앱, 웹사이트, 아이디어를 코드로 바꾸는 일. 하지만 가족은 그것을 진짜 일로 보지 않았다. 민준의 스타트업처럼 되지 않을 텐데 어머니가 한 번은 실망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김민준, 내 오빠. 그의 화려한 테크 회사 소식이 모든 블로그에 퍼진 그는 부모님의 황금 자식이었다. 나는 그 생각을 밀어내고 화면에 집중했다. 처음 몇 주는 지옥 같았다. 청구서가 쌓였다. 전기, 인터넷, 식료품 은행 잔고가 매일 줄었다. 나는 지역 사업체의 버그를 고치는 작은 일로 버텼다. 겨우 불을 켜둘 만큼.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났다. 어머니의 목소리로 속삭였다. 너는 절대 성공 못해. 하지만 그때 할머니 순자의 말이 떠올랐다. 너는 그들의 칭찬이 필요 없어. 그 목소리가 나를 키보드로 끌어당겼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어느 저녁 까다로운 코드와 씨름하다가 핸드폰이 울렸다. 대학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 이미영이었다. 뛰어난 프로그래머로 나를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 아직 깨어있어. 문자가 왔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1시간 후 미영이 테이크아웃과 노트북을 들고 나타났다. 너 혼자서 이걸 못하게 할 수 없지. 그녀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싼 국수 위에서 우리는 아이디어를 나눴다.
나는 과중한 프리랜서들을 위한 시간관리 앱을 만들고 있었다. 간단하지만 직관적인 것, 미영은 바로 잠재력을 봤다. 이건 대박 날 수 있어. 지은아, 그녀의 눈이 빛났다. 테크비트에 올려봐. 개발자 포럼. 사람들이 내 재능을 보게 해 나는 망설였다. 테크비트는 혹독한 곳이었다. 완벽하지 않으면 찢어발기는 코더들. 가족처럼 웃으면 어쩌지? 미영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목소리가 단호했다. 너는 부모님의 샌드백이 아니야. 세상에 내 능력을 보여줘. 그녀의 말이 할머니의 메아리처럼 울렸다. 나는 다음 새밤을 앱을 다듬는 데 보냈다. 모든 기능을 테스트하며 방탄처럼 만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테크비트의 데모를 업로드했다. 침묵 속에서 분투하는 사람들을 위한 도구라고 설명했다. 기대하지 않았다. 몇 개의 좋아요 정도. 하지만 게시했다. 다음 아침, 알림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코더들이 앱의 깔끔한 디자인과 사용 편의성을 칭찬했다. 게임 체인저야 한 댓글이었다. 내 심장이 두근거렸다.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으로. 미영이 전화했다.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흥분됐다. 내가 말했지? 너는 무언가에 도달했어. 처음으로 나는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진짜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깊숙이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민준의 스타트업이 거대하게 버티고 있었고 부모님의 목소리가 여전히 맴돌았다. 나는 그들을 증명하는데 끝나지 않았다. 아직. 6개월 후 노트북에서 메시지가 울렸다. 모든 걸 바꾼 메시지. 나는 책상에 구부정히 앉아 앱을 다듬고 있었다. 테크비트에 올린 데모가 예상치 못하게 불타올랐다. 수백 건이 다운로드, 간단함을 칭찬하는 댓글들. 코더들이 프리랜서 필수품이라고 불렀다. 나는 화면을 바라봤다. 맥박이 빨라졌다. 서울의 대형 스타트업 호라이즌 테크에서 이메일이 왔다. 그들의 이사회에 앱을 피치하라는 제안. 진짜 피치, 크게 나아갈 기회. 나는 이메일을 다시 읽었다. 실수라고 반쯤 확신했다. 그 무게가 나를 짓눌렀다. 이게 내가 향해 온 길이었지만 가족 만찬의 목소리가 돌아왔다. 어머니의 연민 어린 톤, 계속 노력하는 딸 뒤 새 상처처럼 아팠다. 민주는 테크 사이트마다 그의 스타트업이 퍼진 채로 웃었을 터였다. 내가 게임에 끼었다는 걸 알면? 나는 그 목소리를 밀어내고 화면에 집중했다. 준비할 6주가 있었다. 낭비하지 않았다. 밤새 코딩하며 새로운 기능을 테스트했다. 잠은 사치였다. 커피와 배달 음식이 연료였다. 겨울이 깊어지며 난방기가 더 크게 울었지만 거의 느끼지 못했다. 모든 코드줄이 내가 실패자라고 본 부모님을 증명하는 발걸음이었다. 여전히 의심이 남았다. 호라이즌 테크가 나를 꿰뚫어보면? 만찬에서 웃음거리가 된 소녀를 본다면? 나는 할머니의 말을 가까이 했다. 너는 그들의 칭찬이 필요 없어. 그게 내 방패였다. 미영이 생명줄이 됐다. 자신의 코딩 작업 후 들러 노트북을 들고 도왔다. 너 과도하게 생각해. 지은아 버느밤. 그녀가 내 화면을 보며 말했다. 내 앱은 이미 킬러야. 이제 팔아야 해. 그녀가 옳았다. 하지만 피치는 나를 공포에 떨게 했다. 이사회 앞에 서본 적 없고 정장 차림들에게 내가 가치 있음을 설득해 본 적 없었다. 미영은 나를 가만두지 않았다. 카페로 끌고 가 라떼 위에서 피치를 연습했다. 소유해. 그녀가 CEO의 걸음걸이를 흉내내며 말했다. 이미 이긴 듯이 들어가. 그녀의 자신감이 전염됐다. 처음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나는 며칠을 프레젠테이션 제작에 보냈다. 모든 슬라이드가 날카롭고 의도적이었다. 미영이 나를 구워 삶아 논쟁의 구멍을 찔렀다. 앱만 파는 게 아니야, 그녀가 말했다. 너 자신을 파는 거야. 그게 나를 때렸다. 이건 코드에 관한 게 아니었다. 내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세상에 보여주는 거였다. 거울 앞에서 연습했다.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강해졌다. 마지막 주엔 피치를 더듬지 않고 전달할 수 있었다. 목소리 안정적, 머리 높이, 한편 앱 소식이 퍼졌다. 지역 코더들이 메시지를 보내 팁을 물었고 미트업에 초대했다. 나는 신경 쓰였지만 호기심에 하나 갔다. 서울 도심바에서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았다. 민준의 여동생이 아니라 앱 개발자로. 후디 입은 남자가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 앱이 내 워크플로를 구했어. 여자가 테크 미트업에서 연설해달라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충격받아. 커뮤니티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처음으로 분투에 혼자가 아니었다. 피치 날짜가 다가오며 압력이 쌓였다. 호라이즌 테크는 아무 회사나 아니었다. 경력을 만들거나 깨는 플레이어. 나는 밤에 깨어 민준의 미소를 상상했다. 실패하면. 하지만 할머니의 안정된 시선, 내 손 위의 손도 떠올렸다. 나는 부모님이나 오빠를 위해 하는 게 아니었다. 나를 위해. 피치 전날 밤, 미영이 머물며 슬라이드를 마지막으로 검토했다. 너 할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새로운 게 있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불꽃. 피치 아침, 나는 유리벽의 사무실 타워로 들어섰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발걸음은 안정됐다. 노트북 가방이 어깨에 메어진 갑옷처럼. 주 동안 연습했다. 프레젠테이션 모든 슬라이드 외우고 모든 질문 예상했다. 미영이 처음엔 가짜인 자신감을 드릴로 주입했다. 이제 호라이즌 테크의 세련된 로비에 서서 진짜 느껴졌다. 이건 가족에게 증명하는 순간이 아니라 내가 만든 걸 주장하는 순간이었다. 접수원이 나를 안내했다. 광택나는 나무와 바닥에서 천장까지 창문의 회의실로. 나는 노트북을 세팅했다. 신경이 피부 아래에서 윙윙거렸지만 손가락은 안정됐다. 이사회 멤버들이 들어왔다. 정장 차림, 표정 읽기 어려웠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시작하려 할 때 문이 다시 열렸다. 오빠 민준이 들어왔다. 맞춤형 블레이저와 자만 어린 미소가 분명했다. 내 위가 내려앉았다. 그는 같은 계약을 피치하러 왔다. 그의 스타트업 로고가 가방에 새겨져 있었다. 당연했다. 그의 회사가 호라이즌 테크의 총하였다. 그는 나를 힐끗 보며 미소를 굳혔다. 그러곤 이사회에 고개 끄덕이며 나를 각주처럼 취급했다. 내가 먼저 갔다. 일어나 목소리 맑게 피치를 시작했다. 내 시간관리 앱은 코드가 아니었다. 프리랜서들의 생명줄. 내 늦은 밤과 분투에서 태어난 도구, 나는 기능을 안내했다. 직관적 디자인, 원활한 동기화, 파트너처럼 느껴지는 대시보드. 시선은 이사회에 두었지만 민준의 시선이 느껴졌다. 날카롭고 무시하는. 끝나자 방이 조용했다. 하지만 선임 임원, 은발 여성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인상적이에요. 지은 씨 모든 걸 고려했네요. 민준이 다음이었다. 그는 앞으로 나서며 매력과 세련됨을 뽐냈다. 슬라이드가 애니메이션으로 화려했다. 그는 크게 말했다. 글로벌 확장성, 시장 지배. 하지만 그의 앱은 내 것의 모방처럼 느껴졌다. 불필요한 기능으로 부풀려진.
그는 명성을 기대며 클라이언트 이름을 떨어뜨렸지만 이사회의 질문에 답은 모호했다. 그의 오만이 드러났다. 나는 은발 임원의 인상을 봤다. 펜을 두드리는 민주는 알아차리지 않았다. 피치 중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이미 졌다는 듯 이사회가 토의했다. 몇 분 같지만 영원처럼. 내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쥐어졌다. 할머니의 말이 메아리 쳤다. 너는 그들의 칭찬이 필요 없어. 민준의 승인도 필요 없었다. 더 이상. 선임 임원이 일어났다. 목소리 차분하지만 최종적. 지은 씨, 당신 앱이 우리 비전에 완벽해요. 당신과 진행하겠어요. 그 말이 충격처럼 왔다. 내가 이겼다. 민준의 얼굴이 얼어붙었다. 턱이 굳고 눈이 나에게 쏟아졌다. 한 번은 그가 대꾸 없었다. 미소 없었다. 나는 그의 시선을 마주쳤다. 흔들림 없이 그가 만찬에서 웃던 여동생이 아니라는 걸 보게 했다. 회의 후 이사회가 계약을 제안했다. 6자리 수 액수의 계약, 앱을 그들의 플랫폼에 통합하는. 나는 며칠 만에 서명했다. 서명 안정됐지만 아드레날린이 흘렀다. 방을 나서며 민준이 복도에서 따라왔다. 운이 좋았어. 그는 낮게, 거의 으르렁거리며 말했다. 나는 돌아서 목소리 고르게. 운이 내 앱을 만든 게 아니야, 민준아. 나야. 그는 말문이 막힌 채 서 있었다. 나는 걸어갔다. 그의 충격의 무게가 예상보다 가벼웠다. 내 아파트로 돌아와 미영에게 전화했다. 넌 박살냈지. 그녀가 내가 말하기도 전에 밝게 말했다. 나는 웃었다. 긴장이 녹았다. 처음으로 단단한 땅에 서 있다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전화를 끊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돌아왔다. 만찬 테이블에 조롱하는 노력하는? 이 계약은 승리였지만 끝이 아니었다. 가족은 여전히 나를 하찮게 봤고 민준의 패배 소식이 곧 그들에게 갈 터였다. 나는 끝나지 않았다. 절대. 노트북을 열고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 내 안의 불꽃이 더 밝게 타올랐다. 6개월 안에 내 앱은 모든 테크 블로그에서 트렌딩됐다. 테크비트의 데모였던 시간 관리 도구가 폭발했다. 수만 건이 다운로드, 빛나는 리뷰, 국가 테크 잡지 피처. 프리랜서들이 깔끔한 인터페이스를 칭찬하며 비밀 무기라고 불렀다. 나는 사용자들의 이메일에 깨었다. 혼란을 관리하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각 메시지가 내가 만드는 기초의 벽돌처럼 느껴졌다. 가족이 무너뜨릴 수 없는? 한편 민준의 스타트업은 무너지고 있었다. 부풀려진 앱이 견인력을 잃었다. 그를 칭찬하던 블로그가 이제 제국의 비틀거림 헤드라인을 뿌렸다. 나는 자랑하지 않았다. 아직. 하지만 변화가 정의처럼 느껴졌다. 핸드폰이 부모님의 전화로 울렸다. 정숙이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목소리가 시럽처럼 달콤했다. 만찬으로 모이자 옛 태호가 문자했다. 집으로 와, 지은아. 이야기하자. 나는 그 메시지를 봤다. 만찬의 웃음, 노력하는 딸에 대한 건배를 떠올렸다. 내가 분투할 때 신경 쓰지 않았다. 이제 내가 이기니 나를 원했다. 나는 답 없이 삭제했다. 편의점 위에 좁고 시끄러운 아파트가 이제 내 공간이었다. 그들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았다. 호라이즌 테크의 계약으로 자금이 생겼다. 서울 도심의 작은 사무실을 빌렸다. 책상 몇 개와 화이트보드에 딱 맞는 미트업에서 만난 프리랜서 코더 둘을 고용했다. 미영을 리드 개발자로 만들었다. 그녀는 친구 이상이었다. 오른팔, 날카로운 마음으로 버그를 잡고 유머로 나를 제정신으로 유지했다. 너 제국 짓는 중이야.
어느 날 그녀가 사무실을 세팅하며 웃었다. 나는 웃었지만 그 단어가 붙었다. 제국, 민준에게 아니라 내거. 우리는 쉬지 않고 일했다. 사용자들이 원하는 기능을 업데이트하며 모든 다운로드, 리뷰가 차트를 오르게 했다. 테크 컨퍼런스 초대가 왔다. 내 이름이 민준과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다. 한 이벤트에서 기자가 물었다. 오빠의 스타트업을 능가하는 기분이 어때요? 나는 미소 지으며 전문적으로 작동하는 걸 만드는데 집중할 뿐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승리의 무게를 느꼈다. 빛이 날 민준의 자만 어린 미소, 복도에 둔 좋았어. 그게 나를 불태웠다. 그는 이제 웃지 않았다. 나는 할머니와 연락했다. 순자가 매주 일요일 전화했다. 목소리 따뜻했다. 내 앱 기사 봤어. 한번 그녀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나는 사무실, 팀, 늦은 밤을 말했다. 그녀는 어머니나 아버지를 묻지 않았고 나도 꺼내지 않았다. 그녀의 지지는 충분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조용한 힘, 그것이 부모님의 승인이나 민준 없이 내 가치를 알게 했다. 어느 오후, 미영이 핸드폰을 흔들며 사무실로 뛰어왔다. 이거 봐의 테크 기사였다. 민준의 스타트업이 또 주요 클라이언트를 잃었고 정리해고 루머가 돌았다. 나는 통증을 느꼈다. 죄책감이 아니라 더 무거운 것, 나는 이걸 원했다.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끼게. 하지만 그냥 이기는 게 충분하지 않았다. 지속적인 걸 만들어야 했다. 화면으로 돌아가 새로운 기능을 다듬었다. 사무실의 웅성거림이 나를 안정시켰다. 그 저녁 어머니가 다시 전화했다. 목소리 날카로워졌다. 지은아, 우리는 가족이야. 무시할 수 없어. 음성 메시지로 갔다. 손가락이 삭제 위에. 아버지의 문자가 왔다. 오빠 상황을 논의해야 해. 그들의 갑작스러운 관심은 나에 관한 게 아니었다. 민준을 구하려는 나는 수년간 그들의 존중을 쫓았지만 이제 분명히 봤다. 그들의 승인은 함정, 나를 그림자로 끌어당기는. 나는 돌아가지 않았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결의가 굳어졌다. 그들 없이 만들었고 그들 없이 계속할 터였다. 내 팀이 기다렸다. 미영이 이미 화이트보드에 아이디어를 스케치하며 이건 내 세계였다. 물러서지 않았다. 3개월 후 금박 봉투가 아파트에 도착했다. 초대장, 부모님이 좋아하는 종류. 화려한 종이, 우아한 폰트, 서울 콘도에서 또 가족 만찬을 요청하는 어머니의 필체가 봉투에 분명했다. 너무 완벽한 필기체, 마치 매력으로 나를 끌어당기려는 듯 나는 쓰레기통 위에 들고 엄지로 가장자리를 쓸었다. 정숙과 태호가 최근 끈질겼다. 전화와 문자 쌓이며 강제된 따뜻함이 나를 속이지 않았다. 보고 싶어. 지은아 어머니의 마지막 음성 메시지가 너무 달콤했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들의 테이블에 앉아 반쯤 사과나 민준을 도와달라는 애원을 들을 준비가 없었다. 대신 할머니에게 문자했다. 내일 커피 어때요? 순자가 즉시 답했다. 내 좋아하는 카페. 정오 다음 날 나는 업타운의 작은 커피숍에서 할머니를 만났다. 따뜻한 불빛이 10월의 회색 추위를 대조했다. 그녀는 이미 창가에 앉아 뜨거운 라떼를 앞에 두었다. 은빛 머리 뒤로 묶고 눈빛 날카로웠지만 미소에 부드러움이 있어 가슴이 아팠다. 부스에 앉자 그녀가 머그를 밀어줬다. 세상을 짊어진 듯 보이네. 그녀의 목소리 부드럽지만 꿰뚫는. 나는 웃었다. 쉽게 나오는 게 놀라웠다. 할머니와는 연기할 필요 없었다. 모든 걸 말했다. 앱이 치솟고 사무실이 신입으로 웅성거리고 미영과 주요 업데이트를 계획하는
할머니는 손을 포개 듣고 적절히 고개 끄덕였다. 그러곤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목소리 낮게. 나도 너처럼 한 번 있었어. 그녀가 말했다. 70년대 은행에서 일했지? 여자가 숫자를 다룰 수 없다고 생각하던 때 상사가 열심히 노력하는 여자라고 불렀어. 익숙하지? 나는 얼어붙었다. 어머니의 노력하는 이 머릿속에 울렸다. 할머니의 눈이 굳었다. 나는 그들을 증명했어. 지은아. 소리 지르지 않고 일로. 너도 그렇네? 누구도, 가족조차 내가 의심하게 하지 마. 그녀의 말이 불꽃처럼 타격했다. 할머니가 강하다는 건 알았지만 그녀의 이야기, 무시당한 싸움은 그녀를 새로 보게 했다. 어떻게 계속하셨어요? 내 목소리가 의도보다 조용했다. 그녀가 커피를 홀짝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승인을 기다리는 걸 멈췄어. 나를 보는 사람들을 찾았지. 그녀가 테이블 너머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너 이제 그걸 가졌어? 내 팀, 내일. 붙잡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핸드폰이 울렸다. 뉴스 알림. 민준의 스타트업이 파산 직전. 마지막 주요 투자자가 빠졌다. 나는 할머니에게 기사를 보여줬다. 그녀가 읽고 표정 읽기 어려운 채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가 선택한 거야. 그녀가 간단히 말했다. 너도 내 걸 선택했어. 목소리에 연민 없었다. 진실만. 나는 고개 끄덕였다. 민준의 추락 무게가 가라앉았다. 기쁨이 아니라 죄책감도 아니었다. 그의 몰락은 내 짐이 아니었다. 집에 가자. 어머니의 또 다른 음성 메시지가 기다렸다. 지은아, 민준이 걱정돼. 만찬 와. 우리는 가족이야. 삭제했다. 손 안정됐다. 태호의 문자가 왔다. 대화할 빚이 있어. 화면을 봤다. 끄고. 그들은 나에게 손을 뻗는 게 아니었다. 민준을 위한 생명줄. 나는 수년간 그들의 그림자에 갇힌 걸 봤다. 그들의 승인은 함정이었다. 이제 분명했다. 나는 돌아가지 않았다. 책상에 앉아 사무실의 웅성거림이 배경이었다. 미영이 늦게 일하며 다음 방에서 팀과 웃었다. 내 앱은 차트에서 오르고 있었다. 매일 새 사용자. 노트북을 열고 최신 프로젝트를 띄웠다. 할머니의 말이 남았다. 누구도 내가 의심하게 하지 마. 나는 앱만 만드는 게 아니었다. 삶을 만드는 거이. 내가 답하는 곳에서. 가족 만찬은 영원히 기다릴 수 있었다. 할 일이 있었다. 1년 후 핸드폰이 민준의 이름으로 울렸다. 나는 사무실에서 다음 앱 업데이트를 팀과 일했다. 통화를 받다. 엄지가 망설였다. 민준은 피치 이후 연락하지 않았다. 유리 복도에서 그를 충격에 남겼을 때 나는 받았다. 목소리 안정. 무슨 일로? 민준아. 그의 톤이 달랐다. 떨리고 거의 절박했다. 지은아, 도와줘. 그는 말했다. 내 스타트업 끝났어. 투자자들 갔어. 너 잘 나가잖아. 구해줄 수 있지. 나는 의자에 기대 그의 말 무게를 느꼈다. 그는 인정했다. 목소리 갈라지며. 너 나를 이겼어. 내 앱, 내 팀. 너는 내가 된 적 없는 최고야. 의 순간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준 오빠를 봤다. 이사회에서 미소 짓던 게 아니라. 하지만 그 순간 지나갔다. 도울 수 없어. 내 말 차분하지만 최종적. 나는 내 길을 만들었어. 민준아. 너도 내 걸 찾아. 그는 침묵했다. 끊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심장이 무겁지만 맑았다. 그의 실패는 내 책임이 아니었다. 수년간 그의 그림자를 쫓으며 충분하다고 증명하려 했다. 이제 필요 없었다. 내 앱은 프리랜서들 사이에서 유명했다.
사무실 아이디어의 허브, 미영이 이끄는 팀은 민준이 될 수 없는 가족이었다. 2주 후, 나는 서울 스테이지에 섰다. 불빛 밝고 군중 얼굴의 바다. 테크 이노베이터 어워드가 손에 세련된 유리 트로피가 빛을 잡았다. 사회자가 내 이름을 불렀고 박수가 귀에 메아리 쳤다. 앱의 영향으로 선택됐다. 수천 사용자들의 혼란을 질서로 바꾼. 연설하며 팀과 커뮤니티에 감사했다. 자부심이 솟았다. 검증 필요 없는 스스로 한 걸 아는 종료. 미영이 앞줄에서 웃으며 엄지 치켜들어 연설 중 미소 지었다. 가족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순간에 속하지 않았다. 백스테이지에서 핸드폰이 켜졌다. 어머니의 문자. 정숙의 말 날카로웠다. 뉴스에서 봤어. 왜 안 말했어? 아버지가 따라왔다. 메시지 차갑게. 이게 내 머리를 키웠어. 지은아, 그들의 문자를 읽었다. 민준의 빚을 갚으려 큰 집을 팔아 이제 작은 콘도에 사는 걸 상상했다. 비즈니스 기사가 그들의 재정 압박을 자세히 했다. 그의 실패한 스타트업에 모든 걸 쏟은. 그들은 내가 나서 민준처럼 구하길 기대했다. 답하지 않았다. 그들의 분투는 그들의 것이었다. 수년 전 만찬에서 나를 웃음거리로 삼았을 때 내 개처럼. 그날 밤 할머니에게 전화했다. 순자의 목소리 따뜻하고 자랑스러움 분명했다. 온라인으로 시상식 봤어. 그녀가 말했다. 멈출 수 없어 보이네. 나는 상, 손의 무게, 군중의 환호가 새 시작처럼 느껴진 걸 말했다. 그녀가 듣고 말했다. 너는 그들이 만질 수 없는 걸 만들었어, 지은아. 너를 자랑스러워. 그녀의 말이 연고처럼 가족의 마지막 상처를 달랬다. 할머니는 내다. 항상 나를 본 사람이었다. 우리는 커피 약속을 잡았다. 이제 내 삶의 초석인 리추얼. 가족과의 연을 끊는 건 쉽지 않았다. 하지만 필요했다. 어머니 번호를 차단했다. 아버지, 마침내 민준. 화면에 각 탭이 사슬을 자르는 듯 아팠지만 자유로웠다.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다. 그냥 필요 없었다. 더 이상. 외모와 편애로 세워진 그들의 세계에 내 자리는 없었다. 미영, 할머니, 팀과 내 걸 찾았다. 내 일이 그들의 말보다 크게 말하는 곳, 그 뒤 따르는 평화는 조용하지만 깊었다. 불안한 도시 위에 첫눈이 내리는 듯 다음 날 사무실에 앉아 다음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평생보다 가벼웠다. 내 가치는 그들의 승인에 무기지 않았다. 결코. 모든 늦은 밤, 코드줄, 나를 선택한 순간을 통해 배웠다. 끈기와 독립이 나를 여기 데려왔다. 누구의 인식도 아닌 내 앱, 내 팀, 내 삶, 바닥부터 만든 내 거였다.